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홍콩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특별 행정구로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영국에 할양되었다가 반환 협상을 거쳐 1997년 7월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 행정구로 편입된 곳입니다. 근대화 시기 동양과 서양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었던 만큼 상당히 복잡한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아시아를 넘어 국제 금융, 물류의 중심지로서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허브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홍콩은 영국으로 반환된 이후 특별 행정구로서 중국에 편입되기는 했으나 하나의 국가의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덩샤오핑의 일국양제 정책에 따라 경제, 입법, 사법, 행정, 정치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분리된 도시국가처럼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홍콩은 많은 분야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실제 홍콩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사진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홍콩인들의 주거 환경으로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좁아도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룸의 개념은 넘어설 만큼 좁아 보이고 고시원보다도 좁아 보이는 방들도 눈에 띕니다. 심지어 이 좁은 와중에 2층으로 층고를 올려서 두세 명씩 살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방이 아니라 옷장이나 관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홍콩의 아파트는 5.57제곱미터로 1.6평 정도 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정도의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3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공용입니다. 740만 명의 홍콩인 중 21만 명이 위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홍콩인들은 이 같은 아파트를 세장 또는 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홍콩은 고층 빌딩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 명품들이 즐비한 화려한 쇼핑거리, 아름다운 야경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홍콩은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도시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홍콩은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도시로 손꼽힙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20년의 시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 지표를 나타내는 지수 중에 지니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로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평등,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지니계수가 0.4가 넘어가면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무려 0.54에 이를 정도입니다. 빈부격차로 유명한 중국도 0.46의 지니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홍콩은 중국보다 무려 0.1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8년 기준 0.345입니다. 홍콩은 공식적 빈곤층만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배율이 27 정도였는데 10년 만에 46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홍콩 상위 50대 부호의 자산은 총 3,080억 달러, 한화 약 382조 원으로 홍콩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달 4,000 홍콩 달러, 한화 약 64만 원 미만을 버는 빈곤층은 홍콩 전체 인구 740만 명의 20%인 137만 명에 달합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중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홍콩을 서구시장과의 창구 역할로 활용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 홍콩 시민들의 민생이나 생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 관련 정책과 투자에만 노력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홍콩에 유입되었고 엄청난 중국 자금들이 홍콩으로 들어온 반면 홍콩에 부는 중국인 또는 서방의 금융산업과 관련된 소수의 부유층들이 독식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자본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고 집값이 말도 안 되게 폭등해버린 것이죠. 실제 홍콩의 아파트는 뉴욕보다 27%나 비쌉니다. 기형적인 홍콩 부동산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차장마저 투자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홍콩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자가용 차량을 소유한 주민은 매월 임차료를 내고 인근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이에 주거지역 주차장을 사들인 후 임대를 하거나 되팔아 차익을 거두는 투자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콩 호만틴 지역의 한 고급 주택 주차장 한 칸이 9억 원에 거래됐으며 얼마 전에는 홍콩 중심부 빌딩의 지하 1층 주차장 한 칸이 한화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한 칸의 면적이 약 3.8평이므로 평당 3억 원에 팔린 셈입니다. 반환 이후 홍콩의 아파트 값은 3배 이상 폭등하고 주차장 한 칸이 11억에 팔리는 동안 홍콩의 실질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홍콩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82달러에 한화 약 5,682원에 불과합니다. 평생을 일해도 주차장 한 칸조차 갖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라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시위는 표면적으로 민주화와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 범죄인 인도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홍콩인들이 분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살인적인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도 홍콩의 주거 환경 사진을 게시한 뒤 홍콩의 주거 환경이 홍콩 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으며 홍콩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반환 이후 확대된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홍콩의 민생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운동가들은 홍콩 정부에 홍콩에 있는 54홀짜리 골프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골프장은 회원 2,600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골프장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3만 7천 명의 주민이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정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홍콩정청의 대다수의 간부들은 모두 상당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반환 이후 중국인들의 홍콩 부동산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고 그 결과 집값은 폭등해버렸습니다. 홍콩의 간부들은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시세 차익으로 인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는 홍콩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홍콩에서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거리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8%의 성장이 예상되며 실업률은 15년 이래 최고인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집세는 굳건합니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올해 홍콩 집값은 다소 하락했지만 빈민들이 살고 있는 쪽방의 집세는 오히려 작년 동기간보다 1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쪽방 집세도 감당하지 못하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24시간 운영하는 맥도날드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맥난민이라고 불리며 홍콩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난민들의 절반 이상은 직장을 다니며 돈도 벌고 있었고 3분의 2 이상은 월세든 자가든 잘 수 있는 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직자도 아닌 이들이 밤마다 맥도날드를 전전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전기세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달리 홍콩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최악의 경우 16배의 전기세를 맞아 월세만큼의 전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의 경우 고온다습한 홍콩의 기후 특성상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가 어려운데 전기세가 무서워서 많은 시민들이 차라리 시원한 맥도날드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홍콩이 정말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홍콩인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단순히 정치체제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홍콩의 20대들은 폭등한 부동산과 살인적인 빈부격차에 미래를 체념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시위도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12월 7일 홍콩 공영방송은 홍콩 내 국가보안법 전담팀이 지난달 홍콩 중문대에서 열린 평화시위에 참가한 8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홍콩의 분리독립을 선동한 3명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대학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얼마 전 홍콩 시위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 등도 수감되었습니다.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지미라이도 체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야당은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홍콩 입법회 내 범민주진영 4명의 의원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범민주진영 의원 15명도 동반 사퇴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등 영어권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 해외 망명을 신청한 홍콩인들이 18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홍콩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들도 결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와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홍콩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